가성비 키보드로 유명했던 독거미 또 한 번 사고 친 건가요? 이제는 감성까지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독거미 V2 모델이 국내 정발로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8K 폴링 1만 mAh 배터리, 도트 매트리스 RGB까지,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는데요. 댓글로 키보드와 관련된 아무 말이나 남겨주시면 랜덤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이 제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해볼게요. 자, 발품남입니다. 독거미 기계식 키보드, 가성비 커스텀 키보드 시장을 확 키운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후속 모델 신형 V2 모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가장 인기 많은 배열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 아우라 F87 프로 V2 그리고 아우라 F108 프로 V2. 오늘 영상은 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리뷰하기보다는 V1에서 V2로 바뀌면서 달라진 점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독거미 키보드의 기본 특징이나 구매 가이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올린 독거미 구매 가이드 영상을 먼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디자인도 꽤 바뀌었고요. 거기에 반응 속도, 배터리, 흡음 설계까지 꽤 여러 군데를 손본 업그레이드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1세대 대비 아쉬운 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전작 대비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스위치도 다양하게 나왔는데 스위치는 어떤 걸 고르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결국 사도 괜찮은 제품일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딱 두 가지. 하나는 풀배열의 F108 프로 V2, 다른 하나는 텐키리스 F87 프로 V2입니다. 두 제품은 같은 방향성을 가진 형제 모델이라 보시면 되고요. 기본 설계 철학은 물론 V2에서 업그레이드된 포인트와 스위치 구성까지 거의 동일해요. 결국 차이는 숫자 패드가 필요하냐 없느냐가 되겠죠. 숫자 패드가 꼭 필요하다면 F108, 그리고 마우스 공간을 더 넓게 쓰고 싶다면 F87 V2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독거미 시리즈가 조금 귀엽고 캐주얼한 느낌이었다면 이번 V2는 좀 더 레트로한 감성을 담았습니다. 한국 정발 기준으로 색상은 모던 블랙과 샌드 베이지 두 가지, 스위치는 총 3종 출시가 됐는데요. 스위치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LED 소자가 더 많이 적용되면서 도트 매트리스 디스플레이와 앰비언트 라이트가 추가가 됐거든요. 확실히 전작보다 더 화려해졌죠. 특히 도트 매트리스 디스플레이는 15가지 애니메이션을 지원해서요, 취향에 따라 바꿔가면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과한 RGB가 부담스럽다면 끄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만 은은하게 켜도 감성 있는 데스크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 옆을 보면 숨겨진 공간이 있는데 살짝 열어보면 USB 동글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아이디어는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USB 동글 커버가 마그네틱 방식이거든요. 이거 좀 쓰다 보면 잘 빠지더라고요.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참고로 이 V2 모델이 중국 내수용으로 처음 출시됐을 때는 옵션이 다양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내 정발 버전으로 출시가 될 때는 마스터 옵션 기준으로만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기준으로 오늘은 설명드릴 거예요. 이 V2 버전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유선 8K 폴링 레이트 지원입니다. 기존 모델이 1K까지만 지원을 했다면 이제는 유선 모드에서 최대 8K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죠. 이론상 1mH에서 0.125mH까지 줄어들었다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PC와 키보드가 더 자주, 더 촘촘하게 신호를 주고받는 구조라는 겁니다. 물론 무선 1K만으로도 대부분의 사용자는 이미 충분히 빠른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무 작업에서는 체감이 크지 않지만 FPS처럼 반응 속도가 중요한 게임에서는 차이를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겜린이는 솔직히 1K로도 충분히 게임 잘 즐기고 있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도 독거미가 가성비 타건 키보드를 넘어서 게이밍 대응력까지 갖춘 제품으로 발전하고자 한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라고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 이번 V2 버전에서 배터리 용량이 1000mAh로 늘어났습니다. RGB와 도트 매트리스 디스플레이가 추가된 만큼 배터리 용량까지 같이 늘어난 건 반가운 업그레이드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흡음 설계. 스펙만 보면 흡음재를 조금 더 넣은 정도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생각보다 체감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독거미 키보드는 원래도 가격 대비 타건감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흡음재 구성을 더 촘촘하게 적용하면서 잔진동과 통울림을 한층 더 줄여줬다는 거죠. 타건 테스트는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 V2는 게임을 위한 스펙만 높인 것이 아니라 독거미의 강점인 타건감까지 함께 업그레이드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108 프로 V2와 F87 프로 V2 중에 뭘 고르느냐? 이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08배열은요 숫자 패드가 필요한 분들한테 딱 맞아요. 엑셀 작업, 숫자 입력, 문서 작업, 회사 업무, 편집 업무처럼 풀배열 쪽이 편한 분들은 108배열로 가시는 게 맞겠고요. 괜히 10키리스 샀다가 숫자 패드가 없어서 불편해지면요 넘버 패드 전용 키보드 이거 뭐 따로 구매하고 뭐 더 복잡해지거든요. 반면에 87배열은요 딱 게이밍 책상에 잘 맞습니다. 10키리스라서 마우스 공간 확보가 좋고 시야도 조금 더 컴팩트해 보이기 때문이죠. FPS나 AOS처럼 마우스를 크게 흔드는 분들은 확실히 87배열이 더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 몰입은 108배열, 게임 몰입은 87배열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타건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V2는요 전세대의 가격을 생각하면 좋은 타건감, 여기서 벗어나서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다듬어진 느낌. 키를 눌렀을 때 통울림이 크게 튀지 않고, 그래서 키 하나하나를 눌렀을 때 소리가 일정했고요. 즉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더 높아졌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흡음재 구성을 더 보강하면서 잔진동이 줄었고 전체적으로 소리가 한층 더 부드럽고 정돈됐어요. 물론 몇십만원대 커스텀 키보드처럼 압도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10만원 미만의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 타건감 하나만으로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V2는 스위치가 3가지가 출시됐어요. 세이아축, KTT 저소음 바다축,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카일 유성축입니다. 먼저 세이아축,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기본 선택지.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세이아축 고르셔도 후회는 없을 겁니다. 독거미 키보드를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가장 만족도가 높을 타입, 그러니까 독거미 키보드의 정석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드러운 리니어지만 너무 가볍게 날리는 느낌이 아니고 도각도각하는 소리, 그 기계식 특유의 타건감을 제일 잘 살려줍니다. 쉽게 말해서 독거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타건감, 정석적인 타건감을 원한다면요 세이아축이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될 거고요. 다음은 카일 유성축. 입력 지점이 1.2mm로 더 얕고 압력도 조금 더 가벼워서 확실히 게임에 초점을 맞춘 느낌입니다. 빠르게 누르고 떼는 그런 플레이가 많다면요 유성축 잘 어울릴 것 같고요. 특히 이번 V2가 유선 8K 폴링 레이트까지 지원하면서 카일 유성축과의 조합이 좋았고요. 특히나 이 스위치를 쓰면서 독거미도 이제 제법 게이밍 키보드로서도 잘 어울린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마지막은 KTT 저소음 바다축입니다. 요즘 독거미 저소음 라인업의 인기가 상당한데 직접 써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스위치 내부에 댐퍼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타건 소리를 확실하게 줄여주고요. 그래서 사무실이나 조용한 작업 공간, 야간에 사용하는 분들께 특히 잘 어울리는 스위치입니다. 물론 저소음축이다 보니까 경쾌한 타건감은 조금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전 세대의 저소음 스위치들과 비교하면 답답하거나 서걱거리는 느낌은 이제 없거든요. 오히려 특유의 보글보글한 타건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치는 맛이 꽤 좋았습니다. 그리고 V2의 흡음 설계와도 궁합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제 취향만 놓고 봤을 때는 KTT 저소음 바다축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스위치 선택 가이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타건감과 밸런스를 원한다면 세이아축, 게임 비중이 높다면 카일 유성축, 조용한 환경에서 사용한다면 KTT 저소음 바다축. 물론 이게 모두에게 정답은 아니겠지만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최소한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드라이버도 지원합니다. 솔직히 요즘엔 설치형 드라이버는 못 쓰겠더라고요. 웹드라이버는 별도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 없이 키매핑, 매크로, RGB 조명 설정을 웹에서 바로 조작할 수가 있죠. 특히 회사 PC나 프로그램 설치가 제한적이거나 보안 때문에 외부 소프트웨어 설치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웹 기반 설정이 확실히 편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번 V2는 SOCD, MT, TGL 같은 게이밍 기능도 다 지원을 합니다. 다만 오늘 영상은 롱텀 사용기는 아니기 때문에 SOCD 같은 기능은 짧게 써보고 단정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사용해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써본 뒤에 댓글이나 고정 댓글로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가격입니다. 정가는 배열과 스위치에 따라서 7만원대에서 9만원대, 근데 여기서 출시기념 할인 이벤트, 상시 할인까지 들어간다면 좀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상세 가격은 설명란에 상시 업데이트 해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나온 V2 모델은요, 독거미의 장점이었던 뛰어난 타건감과 가성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8K 폴링레이트, 1000mAh의 배터리, 도트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웹드라이버까지 추가해서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린 모델이었습니다. 지금 내용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F108 프로 V2는요, 풀배열이 필요하거나 업무와 게임 같이 병행하고 싶으신 분, F87 프로 V2는요 10키리스를 선호하는 분, 마우스 공간이 중요한 게이머분들에게 잘 어울리고요. 스위치는 타건감 밸런스는 세이아축, 게임 위주라면 카일 유성축, 조용한 환경이라면 저소음 바다축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V2 한 줄로 정리해보면요, 독거미가 잘하던 타건감은 더 다듬고 부족했던 게이밍 기능까지 보강한 모델이라고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반대로 새로 추가된 RGB 매트리스 디스플레이, 특유의 패턴 디자인, 그리고 USB 동글 보관하면요,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들었어요. 아무튼 이 모델이요, 할인 가격에 따라 10만원 미만 키보드에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택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독거미 V1, 독거미 V2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그리고 풀배열과 10키리스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댓글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합리적인 소비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